안녕하세요. 도라입니다. 오늘은 대표님들께서 해외 구매 대행 소싱하는 것에 대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또 다시 영상을 한번 찍고 있는데요. 해외 구매 대행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은 구매 대행을 할 때 저는 브랜드 위주의 제품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브랜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편인데요. 대표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 일본, 미국, 유럽, 유럽 나라에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죠. 영국까지. 이런 나라들에서는 반드시 브랜드 아이템만을 소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드 상품들을 판매를 하는 건 물론 좋아요. 물론 좋다라는 이야기는 스테디셀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스테디셀러를 만들어내는 대신에 어떤 것들이 부족할 수 있냐면 마진이 부족할 수 있어요. 마진이 부족하다는 건 금액이 생각보다 많은 수익을 가져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5천만 원의 매출을 내도 1천만 원의 순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태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구매 대행 5천만 원 매출 내는 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유럽이나 미국 이런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단가가 굉장히 세죠. 하나당 10만 원짜리가 아니라 2, 30만 원짜리 제품들을 보통 판매를 하시게 될 거예요. 20만 원, 30만 원짜리 제품을 5% 정도의 마진으로 판매를 하는 게 일반적인 해외 구매 대행, 특히 브랜드 구매 대행의 기본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중국과는 굉장히 다르죠. 중국은 어차피 다 노브랜드이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제품들은 마진을 높여서 판매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이제 그게 안 먹히는 시기가 왔죠. 중국 구매 대행도 마진이 많이 줄어서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유럽 쪽으로 갈수록 또는 미국을 벗어나서 유럽 쪽으로 갈수록 마진이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브랜드 소싱이 아닌 다른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를 소싱하는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구매 대행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 있죠. 브랜드가 아닌데 이 제품이 팔리겠어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브랜드가 아니어도 팔립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 있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높은 상품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저희가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는 게 달라지고 있죠.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더 정보를 빠르게 습득을 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지금 당장 인기가 있는 브랜드가 언젠가는 우리나라에 인기가 있는 브랜드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외국에 가서 유학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대표님들이 친구나 지인들을 통해서 먼저 어떤 것들을 팔아야 될지 알고 미리 소싱을 해 놓는다면 남들이 팔지 않고 혼자만 판매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가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해외 구매 대행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남들이 팔지 않는 상품을 팔면 정말 큰 마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남들이 파는 아이템을 같이 경쟁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다 유튜버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튜버들이 아이템 스카우트를 보고 찾아라. 브랜드 상품들을 등록해라. 유럽 구매 대행을 알려주시는 분들, 일본 구매 대행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브랜드 상품 올려서 브랜드 하나 찍어서 상품 많이 등록해 놓으세요. 그러면 팔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거면 프로그램으로 그냥 수천 개, 수만 개 올려 놓으세요. 뭐 하려고 열심히 수동으로 등록합니까? 수동으로 등록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내가 아무런 소구점도 없이 어떤 것들을 팔아야 되고 이거를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없이 상품 등록할 거면 소위 말해 닭등하실 거면 그거 왜 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아르바이트 써가지고 한 건당 200원에서 250원 또는 500원 정도 올리라고 해주세요. 페이지 사이트 하나 주고 이 브랜드에 있는 상품 다 올린 다음에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돈 주겠다라고 하십시오. 에너지를 낭비를 그런 데다 쓰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 쓸모없는 시간을 소비하는 시간을 줄여야지만 온라인 구매 대행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것을 올리는지를 모르는데 그냥 프로그램만 사용을 하니까 제가 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딴 프로그램 필요 없어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한 상품만 올려도 1,000만 원 팔 수 있어요. 한 상품만 올려도 이틀 동안 100개 팔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템을 찾아내지 못하면 평생 똑같아요. 평생 구매 대행으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이 영상 많이 보지도 않을 거지만 정말 이 영상을 보고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신다면 구매 대행으로 돈을 벌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아서 한두 개가 터져서 매출이 빵 터져가지고 중국 구매대행이나 대량 반전호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한 아이템이 한꺼번에 뭐 10개, 20개, 100개 이렇게 팔리는 경우들도 발생하기는 합니다. 종종 일어나요. 왜냐? 많이 깔렸기 때문에 눈먼 물고기가 물리는 경우들도 있겠죠. 낚싯대 100개 던져놨는데 그 중에 물고기 한 마리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낚싯대 하나를 던지더라도 미끼를 잘 끼우고 어떤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인지를 잘 생각해서 물고기를 낚으신다면 내가 원하는 물고기를 낚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님들은 다 낚시 가면 지렁이만 쓰고 크리새우만 쓰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에 따라서 줄의 두께가 다르고 낚시 바늘의 크기가 다르고 낚시에 끼우는 미끼가 다릅니다. 달라야 돼요. 어떤 것들을 올릴 때는 어떠한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닭등 무조건 팔려요. 이거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얘기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렇게밖에 못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운 좋게 100개, 1000개, 만개 올렸더니 팔렸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만개 올리면 잘 팔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팔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올리다 보면 팔리니까 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백날 그딴 거 해봤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를 팔더라도 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고객에게 전달하세요. 네가 왜 이걸 사야 하는지, 내가 아니면 너가 이걸 왜 못 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면 구매 대행으로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돈을 벌더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상품 등록하고 계속 CS하고 계속 주문 처리하고 쉴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에 짧은 시간, 저는 4시간도 일을 하지 않지만 저는 주문 처리까지 해도 하루에 3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일하는 시간을 회사 다닐 때보다는 줄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싶어는 노마드를 하는 건데 회사보다 더 오래 일을 할 거면 왜 구매대행 하고 계세요? 내가 왜 구매대행 하려고 했는지 좀 생각하시면서 구매대행 소싱하는 방법들을 좀 더 다양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구매대행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구매대행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구매대행으로 돈 버는 거 생각을 전환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